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커미콤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 KF-21 보라매가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일본 네티즌들이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라매는 국내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2000년 11월 이후 22년여 만에 개가죠.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인근에 있는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했다고 합니다. KF-21은 33분 동안 기본 성능을 점검한 뒤 오후 4시 13분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KF-21은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 정도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개발에 8조 8천억 원이 투입된 KF-21은 공군의 노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기종으로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습니다. 공군은 KF-21 개발이 완료되면 120대를 도입해 영공방어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F-21은 4.5세대로 개발됐지만 군과 정부 당국의 장기 계획과 정책적 결정이 있다면 레이저 무기 및 인공지능 탑재, 무인 기술 등이 갖춰진 6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평가입니다. 공군은 KF-21 발전과 연계해 유무인 전투비행 체계를 확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 5월 한국 국방안보 포럼 주관 토론회에서 2040년까지 KF-21에 제한된 스텔스 기능 등을 추가하고 2041년에는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차기 전투기 2차 사업으로 F-35의 20대가 조기에 추가 도입된다면 KF-21의 추가 성능 개량 대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 공군 전력 강화를 한층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거운데요. 나라따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첫 비행에 성공. 이라는 글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노력했어. 우선 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크크. 솔직히 칭찬합니다. 무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일본의 전투기 X2는 첫 비행 30분, KF-21은 40분. 완전 한국에 져버렸네. 일본은 제트 엔진도 로켓 엔진도 자국에서 만들 수 있어. 한국은 어느 쪽도 만들 수 없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진국과 동유럽, 남미에는 팔릴 것 같다. 한국 공군의 용도보다는 수출 용도일까? 한국인은 기체에 김치를 붙이면 스텔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었지만 인도네시아가 도중에 개발비 지불을 멈추고 유로파이터를 사서 인도네시아에 부담금 미지급이 되고 있는 녀석이지요. 일본은 전투기 제조 금지되고 있어. 한국은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연습기를 수출하고 있는 실적이 있다고. 나는 절대 날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한국의 KF-21은 가짜이므로 당연히 이륙도 할 수 없다는 일본 내두익의 발언이 기억난다. 군사력으로 상대를 평가할 때는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국의 실책을 초래하는 오만이다. 한국을 깔본 결과가 현재 일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또 일본이 진 겁니까? 한국의 항공 기술로 패한 경우 일본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한국이 최초로 만든 1953년 부하로와 2022년의 보라매. 일본에는 절대로 팔지 않는 전투기용 엔진을 한국에는 기분 좋게 팔았던 미국. 혈맹이기 때문인 건지 어차피 한국은 괜찮은 기체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도. 작전기가 200기 정도밖에 없고 파일럿이 없는 항공자위대는 전시에는 순식간에 일본의 제공권이 소멸. 적기가 대거 밀려오도 기껏해야 떠오르는 것은 일본 열도의 기지에서 20기 정도. 그것도 날아 오르기 전에 미사일에 기습되어 절반은 초토화되겠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점점 유치하게 되어가는 우리 일본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형인 한국에게 가르침을 거쳐야 합니다. 질투심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내누익들과 그들 사이에서 냉정하게 한국을 바라보며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네티즌들 간의 논쟁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KF-21 사업과 비교하여 일본의 X2 사업과 F3 차기 전투기 개발 계획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X2는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 사업으로 개발 목적은 본격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자국산 고기동 기체 제어 기술과 터보팬 엔진 운전 기술,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을 실증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지상 강도 시험용 모델과 실기 2대를 제조하며 총 예산은 394억엔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F3라는 명칭에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자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F2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구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차세대 전투기의 F3를
2035년까지 실전 매체하겠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도 2035년까지 개발은 무리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2020년 5월 10일 게재된 재팬타임즈에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 일본 당위성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수많은 기술적, 비용적 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주력 전투기 F2를 대체할 F3는 스텔스 능력과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탑재할 예정인데 미국과의 공동개발이 아닌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주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3 전투기의 일부 핵심 부품과 기술이 미국만의 유일한 옵션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강경한 의사를 밝힌 것도 F3 전투기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F3 전투기 한 대당 하나 2,2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개발비 또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일본 정부는 F3의 비용 절감을 위해 영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한국의 KF 사업과 일본의 F3 사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